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1화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민원연 배나은 활동하고 분야회장 맡고 있습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 활동합니다. 예, 저희가 오늘 뭔가를 연습하다가 지금 진이 다 빠졌습니다. 이 성대모사 학원 없나요? 저희에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진짜. 성대모사 정말 어렵네요. 성대모사 하다가 지금 목이 다 쉴 것 같습니다. 언론이 보도에 대해 당당해야 합니다. 모든 언론 세탁기에 넣고 확 돌리쁘겠습니다.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을 단체 누굽니까? 오늘은 제가 별로 털 게 없는 날이네요. 그리고 신문이 굉장히 할 게 어제 보고서가 2개가 나와가지고 2개 안 한다니. 제가 보기에는 최대한 많이 털어주십시오. 탈 털어주시면. 분명 방송 시작 전에 안 한다고 했는데. 네, 하나만 하신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시간도 없어요. 네, 2개 중에 하나만. 네. 아닌데 둘 다 너무 좋은데. 신문도 그리고 방송은 말이 하나지 굉장히 내용이 근데 많기 그것도 때문에 그 센 것만 할 겁니다. 신문. 자, 그러면은 먼저 털어봅시다. 신문부터 털어봅시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2일 날 업무 지시를 새로운 걸 하나 내렸죠. 지금 1호, 2호, 3호 이렇게 해서 번호를 붙여서 내놓고 있는데요. 이게 5호인지 6호인지 좀 분분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원래 번호 붙은 거는 5호인데 중간에 여러 개 내리셔가지고 여러 개 또 중간에 끼어든 게 있어서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5호 혹은 6호인 것으로 하고 이게 4대강 6개보 상시 개방을 지시를 했죠. 네. 그리고 사업 정책 및 결정 그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 착수를 또 주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관련 후속 사업을 중단하겠습니다.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여 강이 다시 흐르게 하겠습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대통령께서는 지난주에 4대강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물론 이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를 제외한 5개 일간지가 모두 이거를 23일 일면 머리 기사로 내놓고 관련 사설을 배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중앙일보도 머리 기사만 아니었을 뿐 일면에 관련 기사를 배치해놓고 좀 이 사안 자체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웠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엄청 가장 반발했던 게 어느 매체일까요? 지금 방송으로 봐선 조선일보가 음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조선일보죠. 그러니까 모니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처장님이 써주시기도 했었지만 이게 왜 이렇게까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돈을 태웠거나 뭘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상대방에. 뭔가 투자를 했거나 관계자 연루되어 있지 않는 한 이렇게 하나. 근데 완전 그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요. 다른 언론들이랑. 그러니까 심지어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보다 조선일보가 거의 다른 매체가 약간 걱정하거나 우려하고 좀 이렇게 딴지를 거는 정도면 조선일보는 거의 발악하는 수준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뭐 분양 사기 당한 분들이 사기라는 걸 알았을 때의 분노 막 이런 게 느껴져요. 우리 사장님 그럴 분이 아니셔. 뭐 이렇게 현실 부정. 딱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 이런 딱 주장을 담고 있는 가장 문제적인 보도가 사실은 사설이거든요. 제목이 7년간 4번째 4대강 조사 풍차를 괴물이라고 또 돌진. 제목이 너무 웃기죠. 제목이 장난 아니죠. 다시 읽으세요. 7년간 4번째 4대강 조사 풍차를 괴물이라고 또 돌진.
이거 돈키호테. 네. 네. 돈키호테를 그러니까 4대강 사업 자체가 문제가 없는 어떤 풍차 같은 것인데 마치 왜 괴물이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돈키호테처럼 네. 괴물로 환각을 보고 이렇게 그 공격했던 그거에 빗댄 거예요. 도대체 몇 명의 국민이 지금 장난 아니죠. 돈키호테라는 거죠? 이게 제목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설 안에서도 풍차를 괴물이라며 돌진했던 소설 이야기가 떠오를 지경.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됩니다. 근데 어쨌든 사설의 논조는 이거예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을 동원해 시쳇말로 이잡듯 뒤졌다. 그러나 기업들이 고초만 겪고 별것 없이 끝났다. 네 번째 조사 결과도 뻔하다. 이 전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이명박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원한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으니 감사원이 그에 맞춘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그 감사 결과를 두고 검사들이 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러니까 설령 나중에 이런 논리대로라면 나중에 감사 결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도 정당한 그렇죠. 감사 결과가 네. 아니라 이거는 정치 아니라고 보복 하겠지. 때문에 나온 결과일 네. 뿐이야라고 얘기하려고 거의 이제 프라임을 미리 설정해 놓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되게 특이한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이 감사 지시를 한 문재인 대통령만 겨냥한 게 아니라 조선일보가 좌파 언론들이 아이고. 마치 부정적 효과밖에 없는 듯 수년간 집요하게 공격하고 야당이 가세함으로써 4대강을 무슨 악인 양 만들었다. 네. 이런 주장을 덧붙이게 나쁜 걸 나쁘다고 해야지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정부가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 그러니까 공만 부각한다고 하면 그렇지. 그거는 정책 홍보팀이 할 일이지. 그렇지. 뭐 굳이 언론이 그런 일을 해야 되나? 언론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건데 네. 조선일보 본인은 언론이 아닌가 봐요. 네,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사설만 문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날 일면 기사 제목도 네 번째 감사받는 4대강 이거고 소제목도 MB 정부와 날 세운 박 정부가 이미 고강도 감사 후 처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치 보복이라는 뉘앙스를 쭉 주는 거죠. 팔면봉, 일면 그 유명한 팔면봉 그 내용도 4대강 문재인 정부에서 또 감사받을 판 부산 사람들은 이럴 때 마 고마해라고 안 하나? 뭐 이런 식인 거죠. 엄청 비꼰다. 네, 엄청 비꼬고 또 하나 이날 사설이랑 같이 정말 최악의 보도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가 사면에 나온 보도인데요. 자서전서 MB의 감정 드러낸 문 대통령 원선우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소제목이 치졸하게 노정부 사람들 뒷조사 권력 동원의 가장 가혹한 보복. 이게 큰 따옴표를 해놓은 건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자서전 대담집에 나왔던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말한 걸 다 모아놓은 기사예요. 그냥 그거를 쭉 나열한 다음에 이 정도로 싫어하면은 이건 보복하는 거지. 노무현에 대한 보복하는 거지. 약간 그런 뉘앙스를 주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모든 매체가 지난 3회차에 걸친 감사에 대한 보도를 내놓긴 했거든요. 근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만 그 3차 감사를 담당했던 양건 그 당시 감사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네. 그거를 얘기를 해주지 않고요. 네, 그때 이제 감사가 부실했다고 눈치 본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로 사퇴를 하셨을 텐데. 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사실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본 다음에 동아일보나 그 중앙일보 얘기를 들으면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동아, 중앙, 한국일보가 사실 걱정한 게 동일해요. 정치 보복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또 4대강 사업의 어떤 순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볼을 허물고 뭐 이렇게 추진하면서 그것까지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표현들이 다 조선일보에 미치지 못해서 감흥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어제 보도를 쓰면서도. 근데 딱 하나 좀 눈에 띄는 거는 그 MB 측이 이 감사를 하겠다고 말한 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 전 대통령이 감사 소식을 듣고 허허 하면서 헛웃음을 지었다. 그거를 보도해준 게 별도의 기사로 보도해준 게 동아랑 한국밖에 없어요. 헛웃음을 왜 그걸 제목으로 뽑아서 별도로 보도를 해주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뭐 나머지 그러니까 경향 한겨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걸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실패한 과거 사업을 바로잡으려는 행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경향이 참 열심히 했었어요. 예전에 4대강 보도. 네,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일단 아예 패러다임 자체가 국도 정책에 있어서 공사를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효과 말고 생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때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또 그것도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표했던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문은 요 정도였어요. 네, 이 4대강 얘기가 저 신문에서도 저 정도 나왔다면은 방송도 만만치가 않은데 방송에서도 TV조선만 나머지 방송사들은 뭐 별로 얘기할 보도가 없어요. 평범해요. 오히려 KBS, MBC는 너무 보도를 안 해. 너무 보도량이 그러니까 말해주는 게 없어요. 별 내용 그냥 감사 지시를 내렸다. 문 열라고 지시했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별다른 설명 없이 보도량이 오히려 너무 이게 보도량도 적고 이제 내용도 건조하게 가서 오히려 다른 방송사들은 문제될 게 없고 문제될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알려주는 정보가 없어서 문제예요. 근데 이제 JTBC는 뭐 늘 그렇듯이 또 그러니까 JTBC가 그 22일 날 재감사 지시가 나오니까 4대강의 문제점을 무려 4건 해보도록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저도 이제 그동안 4대강에는 비교적 관심을 덜 두고 살았으니까 뭐 녹조야 뭐 너무 유명한데 예산 운용을 굉장히 부실하게 했더라고요. 뭐 예산 운용을 부실하게 한 점도 있고 녹조 외에도 수많은 생태계 이 파괴 문제들이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4건의 보도로 다뤘어요. 자, TV조선이 아주 독보적인 보도 행태를 보였는데 일단 4대강의 문제점을 다룬 보도 자체가 없고 문 대통령의 이 지시를 비판하는 보도만 4건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은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보도가 없어요. 네. 그냥 단순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제 TV조선이 4대강의 문제점을 짚는 대신 장단점을 나열한 보도를 하나. 자, 장단점을 나열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4대강의 효과도 있다고 보도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장점이 있다. 네, 장점이 있다. 문제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 보도도 사실 엄청 거짓말인데 사실. 그래서 먼저 문 대통령의 지시, 그 감사 지시, 그리고 뭐 이날 감사만 지시한 게 아니라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가 일임하도록 이관을 하셨어요. 수자원국, 원래 국토부에 있던 수자원국을 이제 환경부로 이전하면서 물 관리를 일임시킨 겁니다. 뭐 그런 조치도 다 취했는데 이거를 전부 비판합니다. 전부. 아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네, 집요함을 보여.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조선일보보다 지금 더 TV조선이 그거 물관리 일원화까지 그렇게 걸고 넘어지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TV조선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시비 거는 거를 보면은 일단 뭐 톱보도부터 이게 이제 감사 지시를 알리는 톱보도인데 이 보도부터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면 22조 원이나 들어간 이 사업을 되돌린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비용이 엄청날 것이다. 뭐 이런 비판. 그리고 보를 철거하면 홍수 방지와 용수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뭐 이런 비판. 이게 톱보도부터 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이 보도 자체 TV조선의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게 지금 겨우 감사 지시 내렸어요. 전면 재검토, 전면 복원한다고 얘기 아직 안 했거든요.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의 보관이 어떤 건지는 우리도 잘 모릅니다, 사실. 정말 전부 재자연화 시킬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막 감사 지시만 했는데 이거를 뭐 전부 복원하면은 돈 다 버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입장을 전하는 보도인데 입장은 한 보도의 절반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또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거야. 그냥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하지만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wen대 기법에 의해서 직무상 독립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사해라 마라 그렇게 지시할 수는 없죠. 감사 결과 불법 행위나 비리가 드러나면 상응하게 처리하겠다며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미 3번이나 감사를 거친 사안이라며 정치적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고 사업을 완결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원 독립성 침해했다고 비판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반발을 갖다 붙이는. 그러니까 사실 구색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그냥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물관리 일원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물관리 이제 사업에는 댐 건설과 같은 개발 사업도 포함되는데 자연환경 보호하자고 하는 환경부가 그런 거 할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환경부는 자연환경을 생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을 못한다. 그러니까 물관리를 그쪽에 일임시킨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입니다. 환경부랑 그린피스랑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아주 그러니까 TV조선이 언론인인데 과연 환경부를 그런 식으로 정말 파악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건 억지예요, 억지. 일부러 억지 부리는 거예요. 아니 뭐 나라의 한 부서가 환경부라고 해서 자연환경을 보호하려고만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억지예요, 억지. 근데 제가 어제 잠깐 간단하게 검색을 해봤지만은 이런 시비를 건 매체는 TV조선밖에 없어요. 네, 물관리 일어나가지고. 아무튼 간에 이거 아주 억지인데, 그래서 굳이 하나하나 따져보자면은 일단 4대강 사업을 되돌림이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요 주장을 했죠, TV조선이. 이거 거짓입니다. 어떤 우리나라 어떤 그 연구, 대학 연구에 따르면은 지금 4대강 사업 유지관리 비용만 매년 5천억 원씩 든대요. 그런데 16개의 보를 모두 허무는데, 모두 재자연화시키는데 2,016억 원이면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절반밖에 안 되죠? 유지 비용보다 다 허무는 비용이 싸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보를 철거하면 홍수 방지와 용수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극 중에 하나인데, 용수 공급, 홍수 방지, 가뭄 방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재밌는 게 용수 공급, 그러니까 물 부족 지역에 물을 이렇게 가다 놨다가 이렇게 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하면서 그걸 엄청 선전했는데 정작 4대발 사업 개발팀에 용수 공급 기획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게 감사에서도 나왔어요. 그냥 물만 모아놓은. 네, 그냥 물만 모아놓은 거예요. 말 그대로. 땅을 엄청나게 파가지고 그 수십 6m도 엄청 논란이 됐었죠. 6m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운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물을 가다 놓은 거예요. 그냥 아무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그리고 또 하나는 강을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물을 많이 보존을 하면은 이제 치수 효과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TV조선의 주장은. 그런데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냥 강을 흐르게 두는 것이 오히려 치수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하고 유럽연합은요, 지금 몇 년째 1년에 막 16개 막 20개씩 댐을 허물고 있어요. 자신들이 과거에 지었던 댐을. 왜냐면은 이렇게 가둬놓는 것보다 풀어놓는 게 효과적이라는 걸 이미 이 미국 서구 사회에서는 깨달은 거죠. 근데 그 용수 공급에 대한 예시를 들 때 조선일보도 그런 게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진 않고 충남도 지역에 사실 실제 공급이 됐잖아요. 그걸 예시로 들면서 그거 4대강 물이 실제 거기 공급이 되고 그걸로 해결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없어지면 그 지역은 사실 또 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 논리로. 네, 이게 뭐냐면은 금강 백제보 얘기거든요. 자, 그 TV조선도 보도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거는 충청남도가 공식적으로 반박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또 하나 이 용수 공급, 가뭄 방지, 홍수 방제가 사기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4대강 보들이 모여 있는 곳이요. 그러니까 물 부족 지역이 어디겠어요? 오지죠, 오지. 우리나라 웬만한 데 상수도 다 돼 있단 말이에요. 4대강 보가 그렇게 물 부족 지역에 있는 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 그냥 먹고 살만한 데 있어요. 용수 공급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인근 지역에만 해요. 인근 지역에.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에 그런 기획 자체가 없었으니까. 인근 지역에만 해요. 근데 용수 공급 효과를 정말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판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물 부족한 오지에 그 물이 가야죠. 그런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로 아까 조선일보는 좀 쪽팔릴 텐데, 감사원이 약간 지금 거부를 하고 나섰어요. 어제 지시가 나오고 나서 하루 만에 감사원이 대통령 지시만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지금 약간 그래서 항명식으로 들고 나왔거든요. 감사원장의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가 지적되는 이유는 실제로 헌법상으로는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관여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법 쪽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게 이제 이게 헌법상으로는 그런데 감사원법에 따르면은 직무상 독립성을 지닌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소속은 맞는데 직무는 독립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인데 이제 하위법에 따르면 업무 독립성을 지니는 거죠. 그래서 아까 TV조선이 말한 대로 독립성 논란이 늘 있긴 했어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시한 것뿐만이 아니고 예전에 여러 차례 역대 대통령들이 감사에 대해서 지시를 할 때마다 이 문제가 계속 불거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감사원이 약간 항명식으로 들고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아직 답이 나온 게 아니죠. 답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석이 이렇게 분분할 여지가 있고요. 그것보다 더 이제 큰 우리가 이제 좀 명분을 생각해 보자면 4대강이 지금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제잖아요. 환경 파괴 문제부터 해서 예산을 도대체 얼마를 갖다 부었으면
그리고 지금 지난 감사에서는 건설사들 담합한 거 그거 처벌도 다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논란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국민적인 어떤 여론이 상당히 이거 좀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관리 일원화 이 문제.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라 사실 이걸 굳이 반박해야 되나 싶은데 일단 환경부는 환경 보호만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개발 사업도 하고 하죠. 왜 부서가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인데 하죠.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대체적인 학문계의 여론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다. 정말 잘한 일이다. 이런 호평이 아주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TV조선이 생트집을 부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TV조선이 이렇게 조금 무리수에 가까운 비판들을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나열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참 얘는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의도가 뉴스 막판에 나오더라고요. 뉴스 막판에 우리 TV조선 요새 아주 난리치고 있는 앵커 칼럼 우리 윤정호 앵커가 원맨쇼 하고 있죠. 이 칼럼에서 TV조선의 의도가 확 나타나는데 이 뭐냐면은 국정농단 재수사 그리고 세월호 참사 재조사 그리고 4대강 재조사까지 이 모든 게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근혜 정부를 부정하고 지우려는 것이다. 적폐청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보복이다. 그렇죠. 예, 과거 정권 지우기다. 그리고 이거는 문재인 정권뿐만이 아니고 역대 정권이 늘 그랬다. 그래서 늘 망했다 이거예요. 딱 주장이. 그러니까 뭐예요? 문재인 정부도 역대 정권처럼 정치 보복식으로 과거 정권을 지우려는 것이지 뭔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 또는 우리 사회의 아주 적폐 이런 것들을 청산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프레임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프레임이 근데 어디 프레임이에요? 자유한국당의 프레임이거든요. 심지어는 바른정당도 어느 정도는 지금 협조의 뜻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온 건데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막 이 앵커 칼럼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 가지 문학적인 예시 또는 뭐 사회 정치적인 이론 심지어는 경제 이론 막 이런 거 막 끌어와가지고 멋있어 보이려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나도 말이 안 돼요. 하나도. 이날도 똑같습니다. 그 주장을 하려고 뭘 가져오냐면은 갑자기 베네수엘라 차베스 전 대통령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런 좌파 독재자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망했는데 옛날에 KBS가 이 차베스 좌파 독재자를 찬양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다. 그런 차베스를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으로 미국과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승리를 굳혀가고 있다. 차베스의 실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한다. 이랬습니다. 공영방송이 이런 다큐를 만든 걸 놓고 당시 노무현 정부가 역사 다시 쓰기를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눈치를 봐서 이렇게 바친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네. 그리고 하나 이제 왜 근데 이런 예시를 드는지 전혀 모르겠죠. 저도 방송 보면서 몰랐어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갑자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밀턴 프리드먼이 샤워실의 바보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바보가 샤워를 할 때 찬물을 트니까 너무 차갑잖아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확 돌린다 이거예요. 뜨거운 물 쪽으로. 그럼 또 뜨거운 물이 너무 나오잖아요. 너무 뜨겁잖아요. 그럼 또 찬물로 확 돌린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 KBS가 노무현 정권의 눈치를 봐서 좌파 독재자를 찬양하고 이렇게 수도꼭지로 확확 돌리는 이 샤워실의 바보. 이게 마치 문재인 정부의 과거 정부 지우기를 보는 것 같다. 이게 이해가 가세요? 전혀 말도 안 되는 비유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일단 첫 번째, 밀턴 프리드먼의 그 샤워실의 바보 이론은요. 일단 이 이론 자체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이론이에요. 이 샤워실의 바보 이론은 뭐냐면은 이론의 핵심은 정부가 경제정책 또는 시장에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그런 이론이에요. 그거하고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감사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관련이 없는 비유를 가져온 거죠. 그리고 지금 KBS가 차베스를 찬양했다. 이것도 아무런 근거 없이 예전부터 조선일보가 계속 하던 주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가 이제 정현주 사장 때인데 2006년에 이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는데 정현주 사장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정말 단 한 통도 전화가 안 와서 놀랬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뭐 노무현 정권의 역사 다시 쓰기를 KBS가 눈치로 봅니까? 그리고 2006년 당시에는 차베스 대통령에 대해서 실제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나라 말아먹고 돌아가셔가지고 뭐 비판적인 평가도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비판적인 평가 또는 부정적인 평가 또는 긍정적인 평가 이런 거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건 방송사의 자유예요. 누구의 눈치를 보는 문제가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TV조선이 상관도 없는 문제 그리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를 지우려고 한다는 주장을 만들어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배나 활동가가 얘기했던 이게 이제 4대강의 효과 중에 대표적인 예시로 드는 게 금강 백제보는 실제로 보령 지역에 물을 많이 공급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백제보를 없애면 막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자, 근데 이거는 충청남도가 이미 공식적으로 반박을 했어요. 충청남도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보 없어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 보 없었을 때 이미 그냥 흐르는 그 금강물로 다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충청남도는 지금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22일 날 그 보 이제 상시 개방을 명령했는데 그게 이제 전부가 아니고 6개예요. 딱 그 굉장히 지금 녹조 이런 게 심각한 곳. 근데 거기 백제보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충청남도가 굉장히 난색을 드러냈어요. 우리 것도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우리 것도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또 지금 충남도지사 누구예요? 예, 그러고 하니까 막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 말은 없지만 백제보가 있기 전에도 우린 다 했다. 있으나 없으나 그 물 공급하는 거는 똑같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TV조선은 이런 충청남도 정도 되는 지자체의 공식 발표 정도는 좀 보고 보도를 해라.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TV조선이 정말 발벗고 뛰고 있습니다. 4대강 지수를 막기 위해서. 네,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4대강뿐이 아니고 그냥 모든 정부에 모든 것에 대해서. 네. 근데 이게 다른 이슈하고도 또 달라요. 왜 대북 정책에도 반발하고 막 모든 정책에 다 반발하는데 4대강만큼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역전된 느낌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아파. 아무튼 굉장히 심해요. 4대강은 특히 더 지금 TV조선이 또는 조선일보가 열받았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확 들어요. 정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구나. 이게 일단은 진짜 많은 공무원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이거 만약에 진짜 제대로 재조사를 해서 그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묻기 시작하면은 정말 굉장히 큰 일이 될 만한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러니까 이 파장이 클 수 있는 관련자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사안인 네, 거잖아요. 그리고 또 기업체도 워낙 많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해먹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무튼 신경이 쓰이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호나 이런 것처럼 나랑 좀 약간 상관없이 그건 이념적으로 문제 있는 것과는 좀 달리 이것은 자신들에게 뭔가 다 그러니까 자기 일처럼 나서 그런 사안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지금 봉우 씨가 말한 것처럼 하나하나 첫날부터 다 이제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을 이렇게 늘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다른 사람들도 적폐청산 관련해서 다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겠지만은 특히 4대강 관련해서는 그 보수 언론들이 그때 반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부역한 이런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지금 중앙동아 그리고 채널A, MBN은 조용하단 말이에요 또. 네, 이번 지금 재감사 조용하진 않아요. 방송 쪽은 조용해요. 그냥 소소한 보도들을 내서 아무튼 참 신기한 상황입니다. 종편 자, 저는 사실 종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5.18 관련한 보도 있잖아요. 그 추가를 좀 제가 이제 지시를 해서 지금 찾았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제 정군기 씨하고 이진곤 씨 두 사람이 이제 5.18 폄훼 발언 중에서는 그나마 올해 최고의 이제 그 발언들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물리안 행진곡을 이제 재창하게 된 이후에 그러니까 5.18 기념식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보도했는가 이걸 추가로 좀 더 찾아보겠다. 네, 왜냐하면 이때 자유한국당이 막 북한군 개입설 이거 진상조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는데 5.18 강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재창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이건 한번 저희가 지적했는데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채널A 토요일
랭킹쇼에서 실질적으로 합창과 재창이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관련된 분들이 워낙 이걸 자주 격화하려고 하니까 이 의도를 의심하다 보니까 저런 논란을 빚고 있는데 아주 실용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왜 안 했니 그럼? 근데 계속 말하지만은 그 별 차이 지금 말한 이거예요. 그동안 그럼 왜 안 했니? 아무 차이도 없는데. 근데 이제 뭘 또 누가 얘기했냐면은 MBN에서 뉴스파이터에 정우택 대표나 이은재 정책의장은 같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그 이유는 국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느닷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두 분이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정용기 씨 말은요. 제1야당 내지는 제1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 국민들까지도 화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진정한 화합일 텐데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로 재창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무섭네요. 네. 협치를 위한 노력에는 정말로 점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대통령이 혼자 포퓰리즘적으로 인기 있어 보일 만한 것들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라고. 왜 인기 있겠어요? 맞는 말이니까 인기가 있겠지. 네, 되게 샘나나보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TV조선 김강일의 신통방통에서 김정우 TV조선 정치부 기자가 재창을 하게끔 지시를 했는데 본인이 정치권에 대해서 협조를 구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협조를 구하지 않아서 문제다라는 건데 좀 더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없어서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합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합의가 없어서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굉장히 이제 대변을 해주면서 저걸 또 합창으로 다시 돌리니만이 그렇게 하면 계속 갈등의 끈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냐면 나중에 또 합창으로 또 바꾸면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면 굉장히 갈등의 끈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김정우 씨가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공정한 듯 보이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이 사안을 다시 정치 쟁점화해서 재논의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이 김정우 기자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저 대선 때 이분이 팩트 체크를 많이 한 분이에요. 거의 전담해서 했어요. 근데 이분이 홍준표 후보 주장을 다 일부만 진실로 만든 그분이에요. 아니, 이 김정우 기자가. 그런 분이었다니.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딱 보이죠. 아니 그랬으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뭐 협치해가지고 노래 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억지 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헌법 속에 강주 정신이 들어가는 게 못내 불편해 보이는 이런 발언들을 이제 했습니다. MBN 뉴스 특보에 출연한 변한봉.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수석 부대변인이거든요. 자꾸 이런 분들이 왜 방송에 나옵니까? 할 일이 참 없나? 이분이 분명히 5.18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기폭점이 된 것은 맞다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5.18 사건이라든가 5.18 유가족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배려가 되지 않았습니까? 와 이거 완전 야 이거 허위 사실인 거 이미 다 드러났는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과도한 편의를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정치다라는 그 TV조선 프로그램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5.18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이번에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조사를 해봐야겠다. 전두환 회고록이 나오고 또 일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라면서 5.18의 어떤 격을 과연 우리가 3.1운동이라든지 4.19 혁명과 동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국론 통일이 안 된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주 민주화 그걸 왜 동급으로 생각해야 되니 꼭?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헌법 정신에 넣는다는 건 우리가 3.1운동 정신을 헌법에 이제 넣는 것처럼. 근데 저는 이게 국론 통일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하는 거는 진짜 정말.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나쁜 이래서 전원책 변호사가 안 되는 겁니다. 썰천 백날 나와봐야. 그러면 정말 단 한 명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 있으면 국론 통일이 안 된 건가? 다 만장일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가든가 그러면 억지 부리는 거예요, 억지.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이것이 정치다에서 유여의 자유한국당 수석 부대변인이 나와서 절대 한 지역의 대통령도 아니고 한 부분의 대통령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정신을 지역의 문제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 헌법에 집어넣는 지역의 문제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송국권 영남일보 서울 취재본부장이라는 분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자서전에서 평가를 했죠. 심지어 폭동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말을
문제 없이 그냥 말을 이렇게 쭉 했어요. 폭동이라고까지 표현의 자유. 했습니다. 이제 나올 사람이 없으니 영남일보까지 나오네. 이 문제가 헌법 전문에 넣느냐 맞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또 일종의 국론 분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 폭동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 전두환이 한 말이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을 전혀 붙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거죠. 네, 심지어 전두환 씨가 그런 말까지 했는데 이걸 어떻게 헌법 정신에 넣느냐 이런 주장을 지금 대놓고 맞아요. 한 것이어가지고. 아니 학살자 말을 왜 그렇게? 그러니까. 네. 이거는 우리가 용서하지 말고 끝까지 진짜 그 역사의 어떤 그 정의를 세워줘야지 되는 문제예요. 아니 독일처럼 진짜 이런 식으로 5.18을 모독하는 발언하면 사법처벌 받게 해야 돼요. 처벌받게 해야 돼요. 진짜예요. 그럼 TV조선 나올 사람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네. 아무튼 심각한 발언들이 추가로 해보니 더 있었더라 이런 사후 보고를 드립니다. 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이제 아마 오늘 또 많이 나올 텐데요. 종편에서 그 헤어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가십. 요즘 종편은 참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우리 남편 종편 매니아거든요. 집에 가보면 항상 종편을 보고 있어. 그런데 종편을 보면서 정말 너무 웃기다. 요즘은 사람들이 자꾸 아부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별로 내가 보고받는 거는 그래도 아직은 문제점 위주로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는데 남편이 보고하는 것은 요즘 너무 MBN을 가지고 문비N이라고 한대요. 예, 그래서 MBN이 너무 웃긴다라고 막 얘기를 해서 그게 왜 이 간극이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아까 그 영상들을 보면서 MBN의 그 뉴스파이터의 김명진 앵커 뭐 이런 그 유명한 사람들이 예전에 그렇게 박근혜 정부를 찬양하고 진짜 문모닝인가 문이브닝 이런 것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지금은 일단은 박근혜 씨만을 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가 뭐라 그러지? 언어 수위가 그 뺀질뺀질한 그 말투로 딱 박근혜를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항상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다 적용해왔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물론 이제 이 사람은 그 개인 박근혜라는 개인 최순실 이런 개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는 박근혜가 자기가 보기엔 약자인 거야. 놀려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신세계가 어쩌다는 둥 공주가 어쩌다는 둥 뭐 이러면서 계속 찬양을 해도 굉장히 진짜 민망하게 그렇게 해서 그런 걸로 나 세탁됐어요. 이거를 계속 보여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마 지금 말한 이런 그 이제 적폐청산 작업들이 이제 이어지면은 도저히 계속 그렇게 뭐라 그러지? 박근혜 치를 까는 것으로 모든 것이 덮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정치적 본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MBN 또 재승인이잖아요. 네, 재승인도 얼마 안 그래서 남았고. 저도 지금 가장 신경 써서 모니터하는 것은 MBN이고요. MBN 관련해서 사실 MBN이 별로 없었어요. 그 법정 제재가. TV조선하고 채널A에 비해서 양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번 선거 때도 그렇고 MBN이 가장 어떻게 보면 3사 중에서 종편 시사 토크쇼 중에서는 MBN이 가장 문제가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좀 더 MBN 문제에 신경 쓰고 이번 그 11월에 재승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TV조선처럼 그 TV조선이 어찌 됐던 재승인에 성공은 했지만 지금 거의 재승인 이후에 이렇게 약간 그 식물인간처럼 돼버린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아니 지금. 그런데도 그런 방송을 그러면 아니 보도만 그렇지 종편 시사 토크쇼는 예전에 비하면 많이 기운이 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개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도 벌써부터 TV조선 사례가 별로 없죠. 별로 이게 사례가 확 줄어들었어요. 사례가. MBN 사례만 쫙 있고 모든 보고서가 다 이렇더라고요. 채널A하고 MBN 사례만 더 많고요. TV조선 사례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강도도 예전엔 우리가 TV조선만으로도 그냥 충분히 보고서 막 20장짜리 만들 수 있었는데 강도 자체도 좀 약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MBN에게도 이런 식의 어떤
경고 메시지가 가야 된다. 네. 제가 예전에 TV조선 때 계속 많이 말했던 것은 국민들이 지금 당신들을 불편해하고 있고 이 방송은 아니다라고 그런 의견을 모았음을 그 방송사가 분명하게 느끼고 위기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MBN에 대한 그 대응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이번 지금부터 11월 아니죠. 한 9월이면 거의 이제 그 모든 조사가 다 끝나기 때문에 9월까지 열심히 내보고 그 심의 그 법정제재 건수가 사실은 늘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네, MBN이 따지고 보면 문제가 많은데 네. 아무튼 뭐 TV조선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그동안 약간 네. 저희의 시야에서 좀 벗어난 경향이 있었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자,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그 성대모사 연습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저는 오늘 다 했습니다. 여러분 좀 조금만 기다리시면 열심히 해서 내일은 우리 이정현 PD가 재미난 것을 좀 넣을 수 있게 방송에서 예, 우리가 지금 그런 스팟 광고라 그러나요? 그런 게 너무 예전에 만들고 처음에 만들고 지금 30이란데요. 우리가 이게 300위권에 있을 때 만든 걸 계속 틀고 있을 순 없잖아. 팟캐스트가 300개나 된다는 게 정말 팟캐스트가 10,000개예요. 진짜요? 네, 팟빵에 10,000개 됐다고 지금 이벤트 하고 있어요. 그랬구나, 10,000개. 잘하네 그러면 뭐 이런. 우리 진짜 만족. 덕분에 100위 안에도 들어가 있고 저희가 매우 네, 오늘 녹음한 거 바로 스팟으로 안 쓰시나요? 바로 쓰긴 좀 힘들 것 같고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연습해서 내일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더 좋고. 예, 그러면은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19-186-241입니다.